소모임 녹색연구회로 거기서 주관하겠습니다. 그래서 소모임 대표를 맡고 있는 제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조상입니다. 오늘 무더운 날씨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좀 덥습니다. 꼭 36년 전 오늘은 목포 녹색연구회가 창립한 날인데요. 목포 녹색연구회는 고수한대 박사님께서 1983년도에 영산강 보존활동 이후에 본격적인 지역 환경운동을 펼치기 위해서 1988년 8월 8일 밤 8시에 창립한 한국원입니다. 이것은 2003년도에 창립된 전국적인 환경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이고 환경운동연합의 모태가 된 전국 8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8개 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현재는 녹색연구회 이름으로 목포 녹색 환경운동연합의 소모임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해마다 8월 8일을 기해가지고 기념 행사도 하는데 기존에는 영화들보다 더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이번에는 뜻깊은 자리에 좀 마련하자 해가지고 수한대 박사님의 일로 소환하고 3년 후이시고 또 생전에 아주 가까이 가셨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 보면은 지난 70년 동안 교육자로서 또 향토 사업자로서 또 사투리 연구가로서 평생 살아오신 오은희 선생님을 모시고 서한대 박사님에 대한 회고뿐만이 아니고 당신의 살아오신 얘기 또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이런 자리 듣는 자리로 오늘 그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오늘 이야기 과정이 끝나면은 가까운 영택 주점에 뒤풀이가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거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오은희 선생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은 1932년 무안군 일로 태생이시고요. 광주 서문학교와 경남대 상과대 참고로 법정선생님하고 동창이 됐습니다. 오늘 졸업하셨고 지역 사투리 연구에 매진을 하셔가지고 2002년도에 국립국어원 세국어 생활에 목포 무안지방의 방언을 찾아서 논문을 발표한 이후로 목포 무안지방의 방언 그 논문으로 제18회 전국 향토문화공모전에서 최우수상 수상하셨고요. 또 목포 무안지방 방언사전을 집필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제 강점 때 일제가 잘못 버틴 목포 지명에 대해서 이걸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셔가지고 목포 지명률에 대한 소고를 발표하셨고 이외에도 조선 수문지가 목포 또 남농 허건 화백 아우와 금세계 목포화도 충북 기념비 또 목포 시사 창건 시기와 그 연역고 등 수많은 논문들을 발표해가지고 지역 향토 역사 문화 연구에 커다란 자취를 이루신 분입니다. 오늘 상당히 연로하신 연세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오은희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만남을 들어보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고. 2년 만에 일본 사회에 있더라고 이렇게 대하니까 조금 물어봤어요. 아직은 적응이 안 됩니다. 선뜻 그렇게 다시 말하면 2년을 평일의 상황에서 살다 왔습니다. 어느 정도 내가 적응하고 살 수 있을까 하는 체크를 해보기 겸해서 나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혹시 제가 이야기하는 가운데 실수를 하든지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너그럽게 봐주셔서 고맙겠습니다. 저 나이가 조금 많이 먹고 갖고 그냥 앉아서 이야기하면 네. 이해해 주시겠죠? 네. 소리가 너무 큽니까? 제가 여러 가지로 눈도 좋지 않고 귀도 조금 시원치 않고 그래가지고 가람이 토종으로 하는 가름이죠. 가름이 서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 볼륨으로 이야기를 해야 할지. 더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년 동안 격리된 상황에서 살다 보니까 별세계에서 이렇게 툭툭 튀어나온 사람 같아요. 지금 제쪽 박사님 웃고 계시지만 정말 웃음거리가 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 내가 죽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여기 죽동 내력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선생님 제일 잘하시잖아요. 네? 선생님 제일 잘하시잖아요. 대박 대박 죽? 대박. 아닙니다. 죽동은 독립전하고 옛날부터 있었던 모포 고유 진행입니다. 요 밑에 요 오리가 대밭이 대단히 많았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대밭에 큰 데는 아니었다고 그래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근방에가 대가 어떻게 많든지 잔다란 이런 대가 많았다고 그래요. 대도 신대가 있고 왕대가 있고 그러죠. 그런데 그 왕대 종류 저자란 대가 많았답니다. 그래서 여기가 죽동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역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죽동의 역사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어떤 역사예요? 네? 어떤 역사예요? 죽동 여기는 뭐냐 그러면 갑천정변을 일으킨 김옥균이 있죠. 아, 3.1천을 일으켰던 사람, 그 사람을 암살한 죽인 홍종란 사람이 이 대밭에서 은신하고 있었던 일이기도 하다고 해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은신하고 있다가 김옥균이 뒤를 쫓아 나가갖고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죽이게 된다고 해요. 제가 조사한 바입니다. 아마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근거 문제는 잘 안 하니까요. 그리고 요게 조금 올라가면 죽동 이렇게 올라가서 그 뭐냐 그러면 노년동 있는 데로 올라가는데 그 밑에 쪽이 뭐냐 그러면 옛날에 뭐 했던 데냐면 조선시대 마방이었어요. 마방은 뭐란 데냐 그러면 요새가 지금 요새로 이야기한다 하면 제일 첨단 통신수단은 하나입니다. 그래갖고 말을 길러서 급한 상황이 있을 때는 상부에 보고하고 그런데 그래서 이 마방 제가 조사할 때만 하더라도 요 위에 쪽에가 하동으로 된 마방이 가옥이 세 집이 있었어요. 그리고 고시성을 가진 집이 한 분, 그리고 그 한 가운데는 양시성을 지독분이었는데 양학규씨라고 지금도 기억되네요. 이름도 배우락자 쌍둥이자 쓰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전신전후병이었어요.
그분하고 그리고 이쪽 하에는 젊은 부부가 이렇게 살았어요. 세 집이 살면서 어째서 그랬냐 그러면 조선시대 여기가 그런 통신하고 관계되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어져 가져갔고 해가 후에까지도 그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거기에도 고시설을 가진 분 장남 되신 분하고 제가 알아서 처음에 왔는데 나중에 알아놓고 보니까 가운데 사시는 양학규 씨라고 그분이 참 친절하시대요. 지도가 고향이신데 그래서 그분한테 여기 내려가고 그분이 전해준 이야기예요. 한국으로서 아주 좋게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와서 다시 조사해 보니까 부인네들 머리를 어떻게 하는 그런 건물로 바뀌었대요. 그래서 참 실망했습니다만. 그리고 그런 집이 어째서 여기가 지어졌냐 그러면 목포에가 만호가 세종대 차견되지 않습니까? 세종대 차견돼서 세종이 차견한 만호가 그 수장 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그 수장이 다른데 쉽게 말해서 요새 말로 하면 전신 보호를 해야 할 때 많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나중에는 보고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가 그런 기관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조사한 하나입니다. 이런 데가 여기 죽동이에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세박산에 댁도 여기가 있고요. 그 골목 타고 이렇게 올라가면 저 위에가 낙농학원 선생님 집이 있었습니다. 낙농학원 선생은 내가 그분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진도를 한 9차례 이렇게 방문해서 조사를 하고 했을 때 그분처럼 목포를 사랑하는 분도 드물다고 나옵니다. 목포 출신은 아니지만 그분이 내가 기억으로는 뭐냐면 9살 때까지 진도에서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저기 강진으로 이거를 하니까 어머니가 그거 아버지 따라갔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한 9년 동안 생활합니다. 그래갖고 거기서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다니다가 여기 목포 북교 초등학교로 전화가 와요.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래갖고 여기서 5학년 때하고 6학년 때 뭐냐면 전국 학생 그 사생대회 같은 데서 1위팀을 갖춥니다. 그러면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고 화가 꿈을 키운 데가 여기 죽도지. 오늘 그렇게 모임이 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려면 저는 우리가 앉아있는 자리니까 여기에 대한 역사는 알고 넘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명한 예가로서 최 박사님이 사시던데 그리고 여기 뭐냐 그러면 3.1여번 자리 골목길이 이동하는 자리 3.1 너무 그런 이야기 길게 이야기하면 너무 이야기 옆으로 세우게 말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3.1여번이 어째서 생겼고 어떤 여번이었던가 하는 것도 한번 살펴보면 괜찮을 거예요. 어디 보면 자료가 있을까요? 네? 어디에 보면 그 자료가 있을까요? 제가 기가 좋지 않으면 크게 이야기했어요. 어디에 보면 네? 자료를 어디서 찾는다.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일본말을 읽으실 줄 아세요? 일본말을 읽으실 줄 아시죠? 아니요. 그런 좀 나는 조사하게 해보겠네. 네, 죄송합니다. 하여간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세종 때부터서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데가 여기예요.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다가는 본론하고는 너무 멀어진 이야기에 치우치게 되니까 여기서 끊으랍니다. 아 잠깐 박사님 그 남농 후대 선생님이 진도 출신이라고 하셨는데요. 예? 남농 후대 선생님이 진도 출신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근데 진도 출신이 보면은 목포 쪽에서 꽤 많이 기거했었거든요. 예. 그 진도에서 목포까지 온 이유가 뭘까요? 그때는 거기가 진도에서 살기가 어려우니까 어디로 가냐면 강진으로 가는 거예요. 강진이 여기도서는 대체였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사람들이 거기도 놀러가는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거기서 이사해갖고 이쪽으로 온 것이죠. 그때 당시에는 아마 광주보다 목포가 더 컸다고 보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강주 사관학교로 나왔습니다. 네. 고등학교 그런데 목포 어려서 원래 제 고향이 일로예요. 아 일로인데 아버지가 초원에서 사는 저를 조금 똑똑하게 만들기 위해서 아들이 한 명이었거든요. 저를 틈만 나면 목포 데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목포 옆도 보고 동쪽에서 거북도 보고 다 이렇게 보고 다녔는데 광주 사관학교 가서 좋다는 학교다. 또 이거 전남에서는 수재들이 모이는 학교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옆부터서가 무슨 이것은 아닌데 학고밥집이에요. 여기 그때 당시 쉽게 말해서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인구가 목포가 6만 수준일 때 광주는 4만 내지 5만밖에 안 됐어요. 그 대신 무엇을 했냐 그러면요. 내가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해서 참 안 됐습니다만 목포 사람들이 좀 거칠다가면요. 광주 사람들 참 천단합니다. 목포 사람들 네? 목포 사람들 진짜네요. 지금도 그것은 나는 벌써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고등학교 3학년 때요. 졸업반이 돼서 광주 사범학교니까 그건 교사되는 게 아닙니까? 지금 그때는 몰랐는데 남겨도 파출소 있는데 그 길목이에요. 그래갖고 6.25가 한참 됩니다. 카빈총 두고 그 파출소 앞에서 그 사람들이 서서 이렇게 지키고 이제 경찰들이 지키고 그런데요. 옥상 학생들이라고 내가 기억을 하는데 8사람이 다 이렇게 거구를 그때 포장도 안 됐습니다. 먼지가 바람 불면 그냥 먼지가 그냥 일어나고 그럴 때입니다. 그 붙어 있는 쪽으로 나는 가고 학생들은 그쪽에서 내려오다 8사람이 줄줄 서서 광주 학생들 같으면 그런 상황일 때 어깨를 살짝 이렇게 틀어줍니다. 그런데 나는 왜 그럴 것이다. 카톡도 앞에 거기 앞에를 틀려가면서 그대로 함께 영사도 역 함께 쟁지 않습니까? 그중 학생이 내가 부딪히지도 않은 자기라서 어깨를 탁 쳤다. 그러면서 대뜸 하는 소리가 꼭 그대로 이야기하는데 짜식 그래요. 광주 학생들 짜식 그런 너무 소리 안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5대째거든요. 네? 목포 대생 목포 사람이 진짜 목포 사람이에요. 진짜 목포 사람.
그러니까 원래부터 목포 살았던 사람이에요. 오빠 소박이래요. 토박이에요. 5년째. 토박이가 오래째 5년째. 토박이거든요. 네. 근데 진짜 토박이는 정말 만나기 힘들지만 들어본 저기 제가 알기로는 욕도 안 하고요. 아주 특히 목포 이 오대 아니 내공이 힘들기도 했지만 그만큼 목포 살기 손해져요. 근데 처음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목포 그런데 살기 제가- 잘못 알고 계십니다. 일일이 먹고 도박인가 아니 이거 뚝으로 우선 내가 한나만 예로 들어서 이야기할게요. 저공을 조선하는데요. 저공 강에다 돌 세우지 않습니까? 여기는 유달산을 닮아서 그런가 몰라도 유달산 같은 돌을 가져다 세우래요. 거기 사람들 그런 걸 안 세웁니다. 부드러운 돌을 세워요. 같은 돌을 세워요. 내가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병원에 가요. 강성분이 한 여자분이 있어요. 그런데 교육도 받으시고 그런 분인데 이야기를 해보니까 토박이 정말로 장성분이에요. 장수가 강경 가깝지 않습니까? 이야기하는 게 보면서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들었던 이야기들 새삼스러워요. 그래서 짬만 나면 그분 붙잡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사람들은 그런 게 저런 게죠. 네. 저렇게 위에 쪽으로 가면 그런 게 저렇게 안 합니다. 그런 게 저런 게죠. 배운 소리를 쓰지 않죠. 부드러운 소리를 쓰지 않죠. 사람 실전에도 영향 줍니다. 아시겠어요? 말이 시대가 가지 않습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식들이고 주위 사람들도 달라져갑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우리 잘났다, 우리가 잘한다 하지 말고 우리 정나라한 정말로 정나라한 옷 활딱 벗은 우리 정체성을 찾아서 고칠 것을 고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오목적인 얘기 나왔습니다. 제가 뭐 잘났습니까? 뭐 얼굴이 잘났습니까? 훌륭하십니다. 여기 그 지위에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미남이죠. 진짜 목포 사람으로서 목포에서 살고 여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금도 개선해 나가고 앞으로 자식들한테 좋은 미래를 물려줄 수 있는가 나 생각해보고 싶은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괜히 얼렁뚱땅 시간 버는 거 하지 말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문화원 조국장 이야기했을 때 와서 1시간 정도 이야기해 주십시오 했을 때 자신도 없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년 가까이 이렇게 격리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무엇보고 어떻게 해요? 할 줄도 모르고 그런데도 감히 만약을 발휘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옛날에는 조선시대에는 마방이 있었던 자리였다. 참고로 조금만 더 붙이죠. 저기 지금 목포진 유적이라고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자리가 옛날에 만호진이 있었던 대로 알려져 있거든요. 거기서 거기 올라가 본 분이 계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서 유달산을 배경으로 하고 영상을 저 위에서부터 밑에 쭉 한 바퀴 이렇게 돌려서 보면요
진짜 좋은 자리를 잡았구나 해야 돼요. 요새는 고층 건물이 시도해지고 그래갖고 뭐가 뭔지 모르는 상황이 됐지만 저것도 없었겠다 저것도 없었겠다 하는 걸 싹 지워가서 딱 보면 정말 영창강 상류에서부터 밑에까지가 싹 보입니다. 아 여기 그래서 여기다가 망원진을 세웠구나 하면서 알겠대요. 이거 탐복을 했어요. 이런 게 여기다 세우겠다 얘기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참고로 더 이야기하자면 일구번상이 있을 때 그것을 나가를 유다선에서 저불 피우고 다급할 때는 여기 마방에서 만들어서 끼워갖고 연락하고 이런데 여기까지 해서 역사에 관한 이야기는 생략한다니까 너무 길어진 것도 재미도 없고요. 더 이상 하는 것도 없고 서울대 박사하고 저하고는 연령으로 해서는 4살 차이가 납니다. 제가 올해 93이니까 그분이 살아계실 때 97이실 거예요. 그런데 결혼부터 이야기하다 보면요, 뭔지 있어서 나한테 일 시킨 뒤 나는 조직에 있는 사람이니까 노출돼서 문제가 있으면 신상에 문제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될 수 있으면 나는 감추더라고요. 이제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 서박도 집 앞쪽이라 그때 저 백제 호텔인가 있었죠? 네. 기억에 나갔던 걸로. 네, 맞아요. 그럼요? 3층 정도 됐어요. 아니 그렇게 2층인가 3층. 조금 그 일할 때 어머니 어쩌다 그러면 들어가면서 일한다 하는 기분이 들어가고 밤이면 거기 가서 일하고 거기서 출근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신상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런 것이 지금 세단스럽게 아주 되게 큰 관심입니다. 전부 핸드폰 가지고 계시죠? 네. 핸드폰 찾아서 지도하고 그런 거 보십시오. 지도. 아니, 맵이요, 맵. 맵. 네. 그럼 지도 할 때 지도 말고 거기에서 우왕군 몽탄면 그리고 그거 양장리가 아니고 뭔지더라. 지금 이렇게 까먹합니다. 봉명리. 보명리입니다. 예. 보명리 한번 찾아보세요. 분명히 나오는데. 우왕군 몽탄면 보명리. 거기 가면 감독이 저순이라고 나오거든요. 네. 감독이 저순이 나오죠. 네. 그 이쪽 사람들로 하면 꼬닥에 있는 이때에 있는 마을이 거기가 뭐냐면 노송역입니다. 거기가 사박산의 출생이에요. 그리고 그 왼쪽이 뭐냐 그러면 조씨들이 살았던 마을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마을끼리 서로 갈등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죽으시더라고. 그래서 이 전사시더라고. 상당히 이렇게 때리고 그랬던 데입니다. 그런데 압도적으로 그가 서씨들이 많아요. 그래서 조씨들이 그러고 이놈들이 엄청 조씨더라고. 미안한지 힘을 쓰지 못했어요. 사람 수가 적으니까. 그래서 거기서부터서 일로 초등학교로 쭉 밑으로 내려가보세요.
일로 원합니까? 내려와 보세요. 지도를 보면서. 와 너무 많이. 원합이 찾으셨죠? 네. 거기까지 거리가 6km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를 너무 머니까 늦게 학교로 보냈던 것 같아요. 집에서 얘기하면. 그래가지고 적어도 3년 선배들 학교를 했어요. 그런데 제 기억에 남는 서한태라는 분은 그분은 악수 해보셨죠? 악수에서 대등하다고 생각하실 분 있습니까? 악수가 말이에요. 자기 손이 째가려져 그래요. 나도 젊은 손이 아닌데요. 그런데 그분하고 악수는 그냥 덥석 잡아보면 어린애 손 같은 기분이고 그런 정도로 어렸을 때부터 체구가 컸어요. 그래서 나중에 중학교 갔을 때만 일제시대 때는 어떤 나라가 중학교 가면 정월 처음 날이면 저희 모교에 와서 그래도 신년 참배를 해요. 그래갖고 도장 받아가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랬을 때 보면 서한대 박사가 제일 뒤에서 제일 뒤에 저학년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학교 다닐 때 우리 마을 앞을 이렇게 지나다요. 매일 6년 동안 그러니까 지나다니 재밌죠. 지나다니면 체구는 크지 물어보고요. 턱턱한 양복 입고 다녀요. 되게 그때는 한복 입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한복 입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양복이 산골에서 다닌 학생이라고 알고 있는데 양복 입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거든요. 어려서부터 선망 대상이었어요. 나도 저렇게 커봤으면 좋겠다. 손도 컸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공부도 잘한다. 그러고 뭐냐 그러면 그 골짜기에서는 글쎄요. 밥 먹고 산다는 사람이 1년에 한 40석 했을 겁니다. 제 기억에. 겨우 40석. 40석이 요새 40석이 얼마입니까? 요새 돈으로 치면 요즘 쌀값 싸요. 하자껏 없는 돈이에요 요새. 그런데 그때는 그거 아니에요. 남자들 하루 부리고 나서 쌀 한 대에 줬으니까. 아시겠어요? 15만 원. 그런 상황인데 이야기로 듣기로는 내 어렸을 때 백석한 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자 집안에 우리 집은 겨우 40석 정도였습니다. 그런 백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이고 있어요? 어린 눈에 모든 면에서 선망을 대장했어요. 몸집도 크지, 덩치도 뭐 사람께 눌러보면 웬만한 사람은 넘어져 볼 것 같지. 부잣집 아들이지. 그런데도 뭐냐면 적자였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분 이야기를 들으니까 뭐냐 그러면 학교를 다른 사람들은 안 가는데 당신이 우기에서 학교를 갔더래요. 이것도 뭐냐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그 백종원대에서 밤중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름 좀 나고 그런 이야기 해야 돼요. 그런데 학교를 가기는 갔는데 선배 따라서 선배들은 전부 학교 끝나고 집에 가고 이제
자기를 보도가도 못하고 이제 발인지 일꾼이란 무엇인지 알죠? 무슨 사는 분이 데리러 왔다 해요. 그래서 억울하다 해요. 그렇게 어린 중정에도 창피해서 안 하고 뱅뱅 도움에 그런 큰일 난다고 내가 오십시오 그래서 거기서 살짝 엎혀서 오다가 아무만 해도 안 되겠게 내려가고 다시 같이 걸었대요. 그리고 동네 가까이 왔는데 거기 가까이 오니까는 또 억울하더라고요. 그때는 어머야 하겠더래요. 그래서 어머 왔노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참 나는 이런 것이 어려서부터서 마땅치 않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사람이 되면 그런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부잣집 아들인데도 그런 행세 안 하고 그런 티 안 내고 일꾼이라고 하면 그때는 다 시하고 천대였기 때문에 그리 안 하고 잘한 분이 나는 서럽사라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내 일로 초등학교로 졸업한 무렵에는 여러 가지 걱정을 겪어요. 장사님 시험이 벌써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갖고 처음에 자기가 하고 싶었던 학교가 뭐냐 그러면 농림학교였어요. 수원 농림학교. 요새는 수원 농대죠. 수원 농대였는데 원서를 그때 목포에가 문중이 먼저 생기고 1년 먼저 생기고 나중에 목주가 생기고 그랬는데 처음에 시험을 쳐서 문중이 먼저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학교 가니까 입학식까지도 참석했더래요. 그랬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문중 가는 것보다는 목중 가는 것이 나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목중 1회생으로 입학합니다. 그래서 목중 다니시고 그리고 목중을 졸업하고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농립학교를 안 가고 어디를 가냐 하면 그때는 이제 전남대학교 제1회죠. 거기 의무시에 갖고 합격한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뭐 의사 되고 싶어서 내가 어쩌게 살다 높게 의사 되었어. 꼭 그런 식이에요. 그런데 그동안의 이야기를 총합적으로 쫙 이렇게 듣고 이야기를 정리해놓고 보니까는 당신이 생각하기에는 당신 삶이 별 것이 아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어딘지 모르게 몸과 마음으로 이렇게 익혀진 그런 것이 자연히 발현된 것이 그분의 현재 결과라고 생각해요. 그분이 제일 어느 날 저녁인가 백제 그 호텔에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자기가 제일 뭐라 그럴까 숭배한다 할까 따르고 싶어 하는 사람 중 하나를 누구를 생각하면 서태석 씨를 들더라고요. 서태석 지판 놈이에요. 서태석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뭐란 분이냐 그러면 안태 농민항쟁을 주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그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놓고 보니까 뭐냐 그러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20대 때 20대 때 안태 위원장을 했어요.
그때는 한국 사람으로서 지방에서 최고 지위가 면장입니다. 더 조금 이제 고등고시 합격하면 고수죠. 그런데 면접을 했더라고요. 그런 분인데 그분이 주도해가지고 1923년서부터 24년에 걸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있었던 뭐냐면 농민항쟁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소작료를 깎아나가는 것이고 5월씩만 받아보고 그러니까 4월로 다 깎아라. 그걸 주도한 분이 누구냐면 서태석이에요. 그 혹시 암태 가보신 분 계십니까? 네. 높게 비석 서 있고 그럽니다. 이분이 그 서태석 씨를 어떻게 보면 영어를 써서 안 됐습니다만 롤 모델로 삼은 것 같아요. 나도 이런 분이 되어야 쓰겠다, 이런 분처럼 살아야 쓰겠다 한 것 같아. 그 이야기를 할 때는 상당히 심각하고 진지하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밤에 둘이 이렇게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은근히 자랑하시더라고요. 우리 집안에 이런 분도 있어. 우리 집안에 이런 분도 있어.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나는 서태석 씨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라고 그 뒤에 뒤져봤어요. 그렇게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마음에 얘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 그러면 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서태석 씨였어요. 그리고 그분처럼 되려고 무척이나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 결과가 뭐냐 그러면 60년 뒤에 1983년에서 4년에 걸친 영산호 그 오염수 방지하는데 앞장서서 투쟁한 것 아닙니까? 꼭 그 가격이 60년이에요. 꼭 만으로는 60년이 안 됩니다만 23년에서 83년이니까 대충 그렇게 기억해 주세요. 많이 60년 많아요. 응? 많이 60년 맞아요. 그렇게 사람이 마음에 두는 어떤 대상, 내가 존경하고 저분처럼 대해서 하는 대상, 이것을 하나쯤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그래서 서박사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뭐냐 그러면 84년도에 그렇게 영상을 보도를 위해서 싸울 때 아주 경찰에 붙잡고 들어가고 생각하고 모두 새로 갖고도 다 태우는 것도 차를 갖고 없애버려요. 그럴 정도로 각오를 하고 했을 때 보통 마음으로 했겠어요. 장난으로 했겠어요. 아니죠. 마누라도 있고 자식들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을 희생해 가면서 감옥에 들어가야 되겠다고 생각할 정도. 그래서 유품이라고 생긴 것을 증거가 될 만한 어떤 근거가 될 만한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런 정도 가고는 보통 사람은 하기 힘들죠. 우리 같은 사람은 미리부터 발빼 푼다. 무서우니까. 그래서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동력이 된 것이 아까 이야기한 서태석 시여사. 그리고 그분이 살아온 과정에서 그 겪었던 어떤 것들을 자꾸 영어 써서 미안하다 롤 모델로 삼았던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 안 했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일 모레 나 경찰서 들어간다 하고 각오하고 어떤 투쟁을 합니까?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덟시로 거의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물어볼까요? 내가 직접 부딪혀서 이야기해보고 그분의 생각을 속속들이 내 나름대로 알고 있었다고 자부하는 입장에서는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운동을 성공시킨 요인이 어떻게 있었는가 생각해봤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운동이 1983년부터 시작해갖고 6월부터 시작해갖고 11월까지 계속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쉽게 말해서 그 알코올 공장에서 자진 철회할 때까지 그것을 이끌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 그러면 첫째는 타고난 건강이었죠. 첫째 타고난 건강. 이거 없이는 의지가 안 생겨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디 길을 걸어도 틀리지 않습니까? 태권도 사단에다가 한번 쳐보면 그냥 박사 내준다는 이런 자신감. 우리가 그런 게 주대지요. 그런 데서 오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하나. 그리고 아침이면 테니스를 하고 옷걸이 쪄서 당신 집인들 이렇게 가르가는 보면요, 뭐 천군 만마라합니까? 그럴 때 쓸 것 같아요. 그러면 같이 운동한 분들이 뒤에 줄쭉 따라와요. 언제 아침에 내가 출근하기 전에 만날 일이 있어서 예기에 내가 가갖고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누구 같습니다. 그러더라고. 누구 갔다가 뭐 억지로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본게 여름이었던 반바지 이렇게 하얀 반바지에 해갖고 라켓 이렇게 들고 걸어오는데 보면 저것이 장구다 그러시더라고요. 저것이 장구야. 같은 남자지만은 정말로 물어갖고 쫄딱 반했어요. 그런 점에서도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학력이었던 것 같아요. 목포 중학교 1회, 고등학교 1회 아닙니까? 그런데 사귄 사람을 부모님이 이름을 일일이 댈 수가 없어서 내가 이름을 어떨 때는 감출합니다만은 깡패 비슷한 후배하고도 사귀어요.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고대를 나온 분이 한 분 있었어요. 고대 나온 한 분이 있었는데 이름이 뱅뱅 돕니다만 말 안 하랍니다. 그분 거시기를 생각했어. 그분 부인 되신 분이 시내 중고등학교에서 교편잡고 있었어요. 키가 훨씬 날씬한 그런 부인이었는데 그런 분도 있는가 하면 무한 의료원장을 했던 박종규라고 있어요. 의대 선배죠. 그분은 내가 보기에는 한편으로 조금 성질이 안 맞으려고 이것도 하고 이 시간은 잘 초보잖아요. 그래서 사고 많이 했습니다. 가동 양방 아들이죠. 네. 가동 양방 아들이 맞죠. 네. 자기 아버지 그 물려준 재산, 그 집안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갖고 주먹기나 흔든 사람이에요. 그런 분하고도 사귀어요. 그런 거하고 학원노조 이러는 사람들 우리사고 학원노조 노조들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하고도 아주 참
정말로 흉악을 없이 지내요. 그래갖고 나중에 운동할 때 전부 그분들이 도와준 거예요. 발벗고 정말. 나중에 이해관계가 틀어졌을 때는 그분들이 이렇게만 돌아서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러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포용력이 있어요. 너는 공부 잘하니까 네가 이렇게 그렇게 네가 잘나면 똑똑하면 그렇게 내 옆에 오면 그 아니에요. 그런 거다 보면 거리를 멀리하고 산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도 고개가 숙여져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분석이 뭐 언젠가 제박들 앞에 모셔놓고 이야기하기는 참 딱합니다만 밤에 제박살이라고 뭐 고등학교 선생님하고 너니 구림 간 적이 있어요. 생각나십니까? 모르겠어요? 구림 뜻이 아니에요? 우린 주시 아니고 남주 주시. 네? 남주 제시. 남주골 천양하는 남주. 남주골 천양하는 노래가 있는데. 그러니까 네, 남주. 남주 제시죠. 네. 거기 산이 입고 있는데 들어가려고 한 데서 절 미처 못 가서 약방을 하신 분이 있었죠. 최준기 씨 돌아가셨어요. 최준기 씨라고. 네. 해주시 돌아가셨어. 그 집 방문하는 기억이 납니까? 형으로 나 친해요. 응? 친하다고. 자주 갔어요. 나 그때요 명찰하는 것도 참 안 됐습니다만 참 빼내 있는 집안들이 어떻게 처신하는가 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남주 처치란 말 듣는구나 했어요. 그런 점에서도 그런 사람 후에다 함께 내 최박사를 공개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안 보이거든요. 본인은 그때 만나는데 잊어버렸다고 말이에요. 모르세요. 네? 늘 가나도 모르겠어요. 누구랑 간지를. 나는 어떻게 마음의 충격이 컸던지 그때 기억이 남아있어요. 아, 이런 게 뼈에 있는 집안, 본디가 있는 집안이 이런 도배우리가 있는 집안이 이런 데서만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 그러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이요. 아마 일생을 통해서 미문은 아니라도 그렇게 성실하게 글 쓰고 하신 분도 드물 겁니다. 다는 못 봐드렸지만 그중 얼마는 내가 이렇게 봐드리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뭔 일을 시키려고 할 때 뒤에서 또 영어를 써서 안 됐습니다. 사포트예요. 서포트야, 서포트. 네, 서포트를 하는데 그때 뭐냐면 김기현 씨가 해남에 왔을 때예요. 밤중인데 한 겨울날이었다고 기억이 드는데 10시나 됐을 거예요. 급기 집이 돼서 차를 보냈습니다. 그럼 무조건 차 타고 오라는 거죠. 그렇게 당신도 나를 그만큼 밤중에 불러대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옷도 입고 나가면 뭔 일이냐고 이렇게 가져갔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가는 대로 모르고 딱 갔죠. 그래갖고는 해남을 갔는데 나중에는 알았어요. 해남 아니고 거기서 처음으로 김기현을 봤습니다.
나는 김지아는 그냥 이렇게 크게 생겨갖고 그냥 굉장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머리를 깎았는데 제대로 깎기도 안 해갖고 기계에 대해갖고 머리 깎는 기계가 바리깡이 얼마나 엉터리였던지 짓도 못한 머리 같더라고. 그런데 두 대병이라고 합니까? 한 대병이라고 하니까 큰 놈. 대병으로 가지고 나왔어요. 술. 그러고는 소주도 뭐였냐 그러면 잔으로 큰 것이 아니라 삽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건 따라갖고는 온 손님을 대접을 하는데 그거 누구냐 그러면 아이민족이에요. 일본. 그 피아빠 민족 아닙니까? 북해를 사는. 아주 대표적인 쉽게 말해서 피아빠 민족입니다. 그런데 말끔하게 살아있었다. 그런데 나는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 사람 이제 통역하는 거예요. 김지아 씨하고 이야기를 하는 통역을 해야 들었는데 마땅한 사람이 없을 때 밤중에 나 뚜드러 깨워갖고 이제 해나까지 간 거예요. 그래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술 대접을 하는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잔으로 해서 이렇게 뭐 상례에서 그러네요. 김지아 그 사람 그때 태도가 컸다. 정신병이 있어서 치료받는 중이었습니다. 해나 갔을 때가 예. 그런 게 그랬구만. 그런데 정신은 말짱하다 말하면. 아니 왔다 갔다 하죠. 그런데 그런 게 머리를 그렇게 깎았구나.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진짜로. 근데 저하고 동기생이거든요. 김지아가 나보다 그때 먹었어요. 그래갖고 그것이 인연이 되어갖고 김지아도 나하고 인연이 맺어버렸고. 그런데 그것은 생략하고 그럴듯하게 이야기만 할게요. 사발에다가 하얀 사발에 옛날 술사발 있었으니까 막걸리다가 그놈이 딱술 따르면 그 사람한테 먹으라고요. 그렇게 하는 소리가 물어보니 그 사람이 그 원룸 선뜻 그놈을 받아 먹겠어요? 그것도 못 먹으면서 누군 나를 만나러 와서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려고 왔다고 하는 식으로 튀기더라고요. 우선 기분 타서 팍 튀겨버려. 내가 통쾌했다. 이 일본 놈들한테 그냥 한바탕 그냥 발뒤꿈치로 팍 하고 해먹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 그러고는 아무렇게나 그렇게 당신 김지아 잘 따라서 자기가 다 하는 거죠. 그러고 이래도 안 먹어. 할수 없이 받는 거죠. 그리고 술을 딱 먹이기는 하는 소리가 뭐라면 너희들이 우리한테 한 것만 해도 얼마나 우리를 피려보려고 했는데 또 우리를 앞장세워갖고 피압박 민족 해방 운동을 해? 자만이 우리 이용해 먹어야 작자더라. 내 속이 후련해붙다. 그런 것이 인연이 되어갖고 나중에 김지아가 여기 MBC에 와서 정신 쪽이 났을 때 했어요. 여기 와서 강연할 때 그때 내가 뭐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 주소나고 했던 기억이 나네. 몇 번 왔어요. 응? 강의 몇 번 했어요. 그러니까 못 보고 들어온 좋아서 하고. 그런 것을 이렇게 볼 때요.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서박사님은 그것을 과시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목표로 하는데 최대한으로 이용해요. 생각해 보세요. 의사 하신 분하고 프로드 노동자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사람이 틀리구나 하는 생각이 들대요. 그런 분으로 제 가슴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분은 생을 쭉 이렇게 털어놓고 한마디로 정리하자고 하면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끊임없는 도전에 대한 불멸의 학년이었다고 생각해요. 그게 굴하지 않는 그것이 나는 사박사 일생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말년에는 공자에 굉장히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나만 붙잡고 공자 이야기를 했다. 아이고 그럼 나 공자는 못 웃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는데 하여간 그렇게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도전에 대한 무한한 응변의 과정. 저는 그렇게 생각해. 그런데 이런 것이 어디서 바탕이 되느냐 그러면 자기를 태어나게 한 복명리, 몽탄면 복명리의 지리적인 여건도 크게 작용한 것 같아요. 정말 언제 한번 가보십시오만은요, 그 복명리 그 근방은 수려한 경관은 지금도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고 이런 데서 도시생활 한다라니 상상도 못할 정도로 아름다운데요. 이름도 좋잖아요. 노송장, 늙을 노자, 소나무 송자, 정자정자. 그런 마을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나는 가까이서 있는 분 중 한 분으로서는 정말 서박사도 가슴에 딱 묻고 삽니다. 뭐 질문 있으시다든지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말씀하시죠. 제 이야기가 오늘 이렇게 시간 내서 더욱이 오시는 것에 대한 도달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옆에가 그런 분이 있다는 것, 자기 생전에 그런 분하고 만나서 생활을 했다는 것을 참 어떻게 보면 보배로운 것이에요. 정이 많습니다. 서박사님. 응? 정이 많아요, 서박사님이. 그래요. 무슨 말을 얘기하면 다 이랬어요. 내가 그 불이길을 건 사람 중에 하나. 선생님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1학년에 눈밭에서 학교는 가야 되겠다 해갖고 왔는데 나중에 돌아갈 일이 애가 터질 정도로 깜깜한 상황이어서 집에서 1분을 보냈어. 그래서 억울하게 했는데 일꾼 등에 안 했다. 그런 정이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생리대로 생길 것 같아요. 우리 같은 사람은 배고프고 죽고 죽게 빨리 얻어보고 할것 같은데 어쩌습니까? 우리 한번 비교해 봅시다. 제 이야기 이런 정도에서 마무리하랍니다. 네. 네, 시간이 좀 짧아가지고요. 우리는 서한태 박사님하고 말씀뿐만 아니고 당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
기회가 되면 다음 기회에 한번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홍선